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브릿지경제 블록체인 연구소 소장 최철용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과목은 코린이를 위한 디지털 자산 투자 전략입니다. 여기서 코린이는 코인 시장에 처음 입문하신 분을 코린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흔히 아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 코인 여러 가지로 불리우고 있지만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위험이 높은 어떤 시장에서는 여러분을 지켜드리는 방패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 시장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런 과정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차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여러분은 거래를 하고 또 여러분이 이익을 취하든 손실을 입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투자를 할 때 여러분이 종목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종목이 어떤 게 있으며 또 이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유의사항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투자에 있어서 코인 투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간략하면서 정리된 성공 비법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그리고 필히 이것을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손실을 최소한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검법은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한 특검법이 아님을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이 특검법은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즉 여러분이 거래하는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여러분의 투자자는 아직까지 미흡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특검법이 3월 25일 날 통과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래하시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특검법은 뭐냐?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ISMS라는 인증서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래소를 만들면 어떠한 인증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의 규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법이 그나마 생긴 것만 해도 지금 이 시점에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린이로서 제일 처음 여러분이 은행에 계좌를 틀고 그 계좌를 연계해서 각 거래소를 비대면이든 최근에는 거의가 비대면이죠. 비대면에서 거래를 트고 결국 보안 인증을 받고 거래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약 200개의 거래소 중에서 나는 어디에서 거래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ISMS의 인증을 받은 거래소만 여기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1위 거래소라고 칭하는 업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썸이 있죠. 세 번째, 코인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코빗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앞으로 어떻게 인증서를 받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국내 거래소를 여러분이 먼저 현물로서 거래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를 나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해외 거래소를 선택하다가 여러분이 그 귀중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못 보내어 그 코인을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다음에 여러분이 해외 거래소로 가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코인 선물 거래소는 당분간 여러분이 코린이를 벗어나는 동안엔 절대 선물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래소를 선택하든지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코인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코인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만 해도 9,700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700가지 가까이 되는 이 코인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데만 해도 여러분이 평생을 공부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coinmarketcap.co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면 제일 첫 번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한 구분을 보면은, 물론 비트코인은 1위로서 당연히 시가총액 1위로서 대장 코인이죠. 1위로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7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외의 코인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2위부터 15위 정도까지가 바로 메이즈 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이즈라는 것은 주된 코인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16위부터 한 50위 코인들을 준 메이즈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어떤 순위 밖의 코인은 거의 알트코인이다, 또는 잡 알트코인이다, 또는 국내 거래소만 거래가 주로 되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는 흔히 김치 코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가총액이 아닌 메타에 의한, 즉 트렌드, 어떤 추세에 의한 코인의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018년 이더리움에 대한 ICO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개발은 되었습니다만은 2018년 ICO를 통해서 상당히 붐업이 됐죠. 그래서 2013년에 시작한 ICO가 2017년, 18년에 붐업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이더리움에 기반한 ERC20 계열의 코인들이 ICO를 통해서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ICO 메타는 일단 지나간 메타다, 이렇게 보이지만 최근에도 ICO를 가끔 나름대로 P2P 방식으로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ICO는 처음에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날이 갈수록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어떤 것이 검증이 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ICO 코인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또한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가 이 디파이 메타인데, 이 디파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일종의 메타가 DID 메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Decentralized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하나의 인정에 대한 어떤 메타였습니다. 그 메타는 금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메타로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죠. 그래서 그 다음에 탄생한 금융이 탈금융 바로 서비스인 디파이 메타가 되겠습니다. 이 디파이 메타는 결국 탈중앙 플랫폼에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온 메타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메타는 NFT 메타이죠.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 간에 그림이든 또는 뭐 골동품이든 대체 불가능한 어떤 하나의 물체를 토큰화해서, 또는 가상 어떤 세계에서 게임을 통한 게임의 유니크한 어떤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토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토큰, 이게 바로 non-fungible NFT 메타의 토큰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어떤 메타는 과연 뭐냐? 바로 STO 메타입니다. STO 메타는 일단 여러분들이 STO라는 뜻은 시큐리티 토큰 오프닝이라 해서 이게 정권형 토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주식도 하나의 STO 메타로 들어올 뿐 아니라 실물 자산인 부동산, 뭐 이러한 것들이 토커니제이션, 토큰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가상자산의 하나의 트렌드는 바로 STO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메타들과 또는 뭐 어떤 트렌드를 통해서 가상자산이 등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폭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 멘탈 잡기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코리들에게 강의를 할 때 이 멘탈 잡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멘탈을 잡아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던 끝에 저는 15가지의 어떤 명심하는 보감, 명심을 해서 득이 되는 것들, 이것을 투자 유의사항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코인을 샀을 때 무조건 돈 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코린이가 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적은 돈으로 시작해라. 왜?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벌 것 같지만 많이 투자하는 순간 그 돈이 손실로 돌아오는 경우가 이 시장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돈으로 하지 말고 작은 돈으로 차근차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나는 순간 여러분의 순간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즉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분산 투자하라.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든 뭐든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이 포트폴리오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타기.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할 것이냐 물타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타기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전략적 물타기, 이런 어떤 형태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또 세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즉 여러분이 산 코인을 여러분이 이익을 봤을 때 또 다른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것과 추세를 따라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매수 방법이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저축이라는 시대는 갔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해봤자 금리가 과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투자의 시대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코인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또는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주식에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시장에 가든지 마찬가지인데 일단 투자의 시대에 무슨 투자를 할지를 잘 고민했을 때 코인을 선정했을 때는 이러한 명심보감을 잘 이해하시고 소액 투자로서 시장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박보다는 일단은 쪽박을 피해야 됩니다. 특히 사기를 잘 피해야 됩니다. 원금 보장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어떤 업력을 통해서 또는 뭐 사은품 미끼를 통해서 또 인간관계로서 정말 지인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코인들은 굉장히 스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장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금융사기, 원금보장 이런 내용에 혹해서 코인 투자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흐름으로 추세를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상승장이다라는 어떤 느낌은 여러분이 반감기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시장은 상승장이라 하더라 라기 때문에 지금 2021년 코인 시장이 불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 추세를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겠죠. 다음에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실행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라는 것은 워렌 버핏이나 이런 아주 유명한 투자자들도 다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수익이 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패턴들을
자신만의 것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실행하신다면 투자에서 저는 성공하시라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본인의 투자를 확신하라. 그리고 확신한 만큼 투자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듣보잡 정말 정보도 모르는 코인에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필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코인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는 그 코인의 펀더멘탈이 어떻는지 그 내용이 과연 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4차 산업 또는 블록체인 세상에서 이 코인이 어떤 유세이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하지 마라.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영투, 비투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뜻밖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게 뭡니까? 보이스 피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돈으로 합리적인 어떤 선에서 시작을 하면서 대출은 금물이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과 반대로 가라. 즉 코인 투자는 굉장히 대중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를 쫓아서 움직입니다. 아 디파이가 좋다더라. 아 NFT가 좋다더라. 아 SDO를 하더라. 뭐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대중들이 움직이면서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멀고 귀가 닫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투자는 냉정하게 가슴이 차갑고 머리가 차갑고 이런 어떤 냉정하게 냉정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코인을 잘 선택해서 펀더멘탈 깊은 코인을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코인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뉴스에 최근 들어서 언모 금융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했죠. 네. 그 바람에 2030들이 화들짝 놀라고 투매가 이어지고 그래서 상당한 폭락장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뉴스에 흔들린 이번에 2030 그분들은 이 시장에 사실은 미래의 자산들입니다. 그분들이 또 엄청나게 또 피해를 봤다네요. 이것은 정말 안 좋은 현상입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블록체인 세상입니다. 블록체인 세상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30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4차 산업과 블록체인과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자리매김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많이 창출해 나갈 그런 인재들에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는 피해를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2030 분들에게 죄송하다. 전문가로서 정말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뉴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뉴스는 뉴스일 뿐 우리는 투자자로서 냉정한 그런 평정심을 가지고 투자에 임한다면 여러분 이 투자에 반드시 저는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바쁘게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전략적 투자가 옳습니다. 자, 지금 명심보감 유의사항 1번에서 14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 전략적 투자를 하기 위한 전략이 분명히 서게 됩니다. 그 전략에 의해서 전술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필패가 아닌 필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투자의 정석은 바로 전략 수립과 전략적 투자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그럼 뭐냐? 이렇게 물으면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저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좋은 전략을 한번 짜서 내놔봐라 이러면 저도 사실은 100%의 정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한편 변명 같지만 코인 시장의 투자는 대응이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는 제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인 시장의 변동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 대응이 어려운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전략이 뭐냐 물었을 때는 대응이 전략이다, 이런 어떤 말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명심보감 1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략으로서 가진다면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필승할 수 있는 전략은 제가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승의 전략, 필승의 비법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간단하죠. 몇 줄 안 됩니다. 이 15가지의 명심보감, 이 유의사항을 이 PPT 한 장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나름의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짜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어떠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디지털 자산 투자 성공 비법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한다. 왜요? 여러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 전문가들은 1억 간다, 3억 간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투자 가치가 있게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어떤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000만 원 간다, 2천만 원 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산의 가치로서의 여러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것은 그 가치가 날로 상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 모으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이 넘었었고 8천만 원을 향해 가고 있고 이더리움도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야 될까요? 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30%에서 50%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코린이는 잘 모릅니다. 왜? 비트코인 한 개가 7천만 원인데 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로 쪼개듯이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상자산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03 추천합니다. 0.003 기본 추천합니다. 이더리움은요 0.5 좋습니다. 0.5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이제는 장투를 할 것이냐 중투를 할 것이냐 단타로 할 것이냐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투 종목은 아까 소개했던 메이저 쪽이죠. 1위에서 15위를 장투 종목으로 봅니다. 다소 세이프합니다. 안전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중투 종목, 준 메이저 종목 15위, 6위부터 50위까지 조금 리스키합니다. 조금.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위험한 자산은 아니다. 그 중에서 위험할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은 알트코인들, 잡 알트, 김치코인보다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 알트코인 51위 이하를 여러분이 단타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하이 리스크합니다. 누가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코인을 발행한 재단은 여러분에게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그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치열하게 기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이 리스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발트 단타 종목 김치코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김치코인을 하나 잘 만나면 최근에 많이 보셨죠? 김치코인들 펌핑하는 거 100배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 코인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상장 코인은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소액으로 정말 괜찮은 코인이 있다면 반드시 분산해서 구매를 하십시오. 이 코인들은 하이 리스크입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딱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소액으로 투자하고 여러 코인으로 분산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전략적인 모든 것들을 정리한 그 이후에 그 축적된 경험이 여러분을 이 코인이 투자도 성공할 수 있는 필승의 코인 시장이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제가 빨리 달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왔습니다. 코인을 통한 이 디지털 세계의 디지털 자산에 의해서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이더리움,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부를 가져다 줄 코인이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 이 디지털 자산들이 앞으로 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에서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잘 들었고요. 오늘 그 질의응답을 좀 받기 위해서 사전에 그 질의응답을 받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진행 관계상 제가 답변을 듣는 질문을 좀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질문은 투자를 처음 하는 코린이들이 적정한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물어왔는데 그런 정도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15가지 유효 사항에 투자의 적정 금액이 나옵니다. 작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코린이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욕심을 내면 일단은 필패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자금, 정말 1년 정도는 쓰지 않아도 되는 돈 정도를 가지고 또 그것도 어떻게 투자하느냐의 어떤 투자 방법이 또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코린이들은 대개가 그렇습니다. 개미들의 투자 성향이 코인을 왕창 사면 꼭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린일수록 현금 보유량이 많아야 됩니다. 시장에 적극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죠. 왜? 개개인마다 자산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용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용자금 내에서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 뭐 이 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그다음에 알트코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답을 요청합니다.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최근 들어서 교수님, 저 교수는 아닌데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교수님 도지 사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뭐 도지코인을 비하하고 싶지도 않고 또는 뭐 여기서 뭐 격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시라는 뜻이죠. 펀더멘털 내용이 있느냐, 이런 도지코인이 새로운 어떤 밈 메타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석칭 죄송합니다. 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그 코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코인 추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먼저 추천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 순서로 특히 코린이는 김치코인이나 잡 알트코인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